하루에도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아이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남태현에게는 1년에 스캔들이 한 번만 터지는 것이 오히려 드문 일입니다. 1994년 5월 10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태현은 한때 YG의 원석이라 불렸으며 등장만 해도 시선을 사로잡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 경력을 넘어설 만큼 길고도 충격적인 스캔들 기록이 숨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학교폭력, 복잡한 연애사, 술에 취한 문제 행동, 마약 의혹까지 남태현의 인생은 매 회차마다 새로운 충격이 터지는 드라마 같았습니다. 어째서 YG의 큰 기대를 받았던 1994년생 아이돌이 3세대 최악의 스캔들 아이콘이 되었을까였습니다. 오늘 스타팩트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는 남태현의 어두운 진실 8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남태현은 평범한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성적에도 흥미가 없었고 대학 진학의 꿈도 없었습니다. 그가 갈망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과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뿐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태현은 수많은 오디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친구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태현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계곡에서 서빙을 하고 겨울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으며 가장 힘든 일 중에 힘든 일이라 불리는 물류센터에서도 일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거의 포기하려던 어느 날 태현은 또 떨어지면 인생 방향을 바꾼다는 마음으로 YG 오디션실에 들어섰습니다. 예상대로 태현은 심사위원들에게 첫눈에 반할 만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듯한 순간 많은 이들이 놓친 무언가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YG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듀서 테디였습니다. 테디의 한 번의 곡의 끄덕임이 태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기회로 태현은 후이즈 넥스트에 출연했고 미래의 의유와 함께 우승하며 공식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학창시절의 검은 기록이 즉시 다시 파헤쳐졌습니다. 데뷔 직후 한국 인터넷은 남태현의 과거를 폭로하는 익명 글들로 들끓었습니다. 남태현은 학창시절 일진이었다는 소문과 함께 친구를 폭행해 강제 전학을 당했다는 의혹까지 휘말렸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졌고 네티즌들은 태현이 직접 남긴 싸이월드 일기를 찾아냈습니다. 그 일기에는 새 학교조차 그를 바뀌거려하고 한산에서도 거절당하면 매우 먼 곳으로 가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로 인해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전학이 아니라 중대한 문제의 결과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신을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해 남태현이 10명 가까운 무리를 데리고 다니며 문제를 일으키고 친구들을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가 물건을 훔치고 담배를 피우며 약한 학생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피해자가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학부모의 신고로 폭행 사건이 드러나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태현이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었다는 옹호도 일부 있었지만 설명은 모순투성이었고 설득력도 부족해 오히려 의혹을 더 강화했습니다. 당시 YG는 완전히 침묵했고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학교폭력 문제에 엄격하지 않았기에 사건은 금방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동창들의 증언은 서로 너무 정확하게 일치해 오히려 소름을 유발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팬들 사이에서도 남태현은 일진이었다는 말이 거의 부정되지 않는 암묵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조차 가장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스캔들은 남태현이 위너를 탈퇴하며 시작되었고 그가 직접 밝힌 이유를 2달 만에 스스로 뒤집으면서 폭발했습니다. 남태현은 데뷔 2년 만에 위너를 떠나며 심신이 지쳐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혀 모두가 그가 정말 탈진한 줄로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적 붕괴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팀을 떠난 지 2달 만에 남태현은 새로운 밴드를 만들고 무대에 복귀하며 마치 휴식 선언이 없었던 듯 활발히 음악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 성급한 행보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돌아올 수 있느냐는 의문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전 소속사와 계약 기간이 5년이나 남아있었음에도 YG가 계약을 즉시 종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결정은 그가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밀려난 것이라는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YG는 남태현의 예측 불가능한 문제 행동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였고 학폭 의혹까지 남아있어 더는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일부 팬들은 아쉬움 대신 위너에서 나가줘서 고맙다는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부터 남태현은 더 이상 위너 출신의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아닌 논란의 아이콘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팀 탈퇴 후 남태현은 장재인과 공개 열애를 시작하며 이미지 회복에 나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2달 만에 장재인이 남태현의 양다리, 증거 메시지를 공개하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여성은 남태현이 이미 장재인과 헤어졌지만 아직 발표하지 못했다고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모든 진실은 그녀의 친구가 남태현이 장재인과 함께 영화를 보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더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길 원하지 않았던 장재인은 모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남태현은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몇몇 부분은 오해가 있다고 덧붙여 대중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가 건조한 사과문 한 장만 올리자 비판은 더 거세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건이 마무리된 듯했지만 남태현은 프로그램 매불쇼에서 이미 장재인과 헤어졌기 때문에 양다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장재인은 그의 발언을 지독한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이 사안을 다시 언급한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재인 이전에도 그는 2016년 정여운과의 열애설이 휩싸였고 2017년에는 새벽에 그녀의 촬영장에 나타난 것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정여운의 절친 손담비와 다정한 영상을 올리며 또다시 열애설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부인에도 그의 과도한 여성 탄력 이미지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이 편집, 중단되고 뮤지컬에서도 하차했으며 광고 계약도 모두 끊겼습니다. 그러나 연애 관련 스캔들은 그의 추락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떤 아이돌도 버티기 힘든 수준의 초대형 스캔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닥을 친 순간은 2022년이었고 서민재가 인스타그램에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남태현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주사기를 자신의 방에 숨겼으며 약기운이 오른 상태에서 그녀를 때렸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단 한 줄의 스토리만으로도 K-팝 전체가 뒤집힐 만큼 충격적이었고 그동안의 의혹들이 모두 수사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공개되자 대중은 경악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사건은 단순 폭로가 아니라 실제 범죄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중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남태현이 이 와중에도 여행을 다니고 공연을 하며 클럽에서 DJ를 하고 심지어 음주 사고까지 내며 마약 스캔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남태현은 팔에 나는 마약이다. 하지만 마약을 하지 않는다는 문신을 새긴 적이 있었고 스캔들이 터지자 네티즌들은 이를 중독자의 여개연이라며 조롱했습니다. 논란이 극에 달하자 남태현은 결국 모든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2024년 그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사실상 K-팝 퇴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마약 스캔들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남태현은 음주 문제와 만취 사고로 다시 한번 대중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태현의 이미지는 이미 나빴지만 그는 연달아 2번의 음주운전 사고를 내며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3월 새벽 만취 상태로 차 문을 열다가 택시와 충돌했고 그 상태로 10m를 더 운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즉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사과문을 올리며 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잠시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해명했지만 이 변명은 오히려 여론의 분노만 키웠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마약 수사와 시기가 겹치며 더 엄격하게 다뤄졌고 실형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충격이 이것으로 끝난 듯했지만 2025년에 남태현은 또다시 음주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차량은 만취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초월하려다 중앙 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는 마약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였기에 대중은 거의 한 목소리로 더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2번의 음주, 2번의 사고, 그리고 끝없이 추락하는 이미지 속에서 남태현은 3세대 아이돌 중 가장 극명한 몰락 사례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약 스캔들이 가라앉기도 전 한 오래된 예언이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스캔들이 터지기 전 남태현의 어머니는 아들이 평생 구설수를 달고 살 팔자라는 정대를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발만 잘못 밟아도 바로 사과해야 한다. 아니면 큰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과장처럼 들렸지만 지금 남태현의 행적을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되 한 축제에서 남태현은 무대 위에서 관객들 앞에서 담배를 꺼내 피워 큰 공분을 샀습니다. 작은 행동 같지만 그의 이미지를 더 깊이 추락시키기엔 충분했습니다. 위너가 그의 탈퇴 후에도 성공적으로 활동을 이어간 반면 남태현은 논란 속으로 더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한때 YG가 위너의 에이스라고 평가했던 남태현은 잘생긴 외모, 개성 있는 보컬, 많은 팬덤, 밝은 미래를 모두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만에 그 모든 빛은 사라졌고
그는 3세대 아이돌 중 가장 급격하고도 무겁게 추락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몰락은 단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거의 10년에 걸친 실수와 잘못들이 쌓여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은 그에게 더 이상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냉정하지만 정확한 말을 합니다. 남태현은 아이돌의 압박감 때문에 무너진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기회를 무너뜨린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YG가 키운 아이돌에서 남태현은 마약 중독을 고백하고 50억 원의 빚을 털어놓으며 재활센터에 들어가는 인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태현은 쇼비즈니스의 희생자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사람일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습니다.